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만수대 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위대한 스승의 세심한 지도 속에서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풍만히 해온 영광의 나날들을 되새겨보며 명작 창작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창작 활동을 하면서 실용영상 창작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독창적인 이 실용형상 창작이 원칙적 문제들을 받아안고 눈앞이 탁 트이는 것과 같은 이게 흥분으로 이 한밤을 지새우던 일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실용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형상하는 것을 우리 창작사의 최대의 사명으로 빛내주시고 실용형상미술 창작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민이 오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친근하고 자애로운 영상으로 형상하며 우리 장군님의 채취가 그대로 느껴지도록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실용형상 실천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의 새로운 정식화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창작가들이 이 굳어진 사고방식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스승의 손길로 선수 도안도 그려주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창작가들과 함께 계시며 지도도 해주시고 또 어느 때인가는 창작 현장까지 나오시어 몸소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오늘 만수대 창작사는 용녀의 김정일 훈장을 수여받은 관록 있고 군이 있는 창작 집단으로 그 명성을 더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당의 문해전사로 불러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창작 성과로 보답할 인류 많고 지금 만수대 창작사의 창작가들은 미술작품 창작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검독지구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 전투 현장들에서 연일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믿음을 심장에 새겨하는 군인 건설자들이 검독지구 산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거룩한 현지지도 자옥이 뜨겁게 오려있는 여기 사호동 지구를 하루빨리 인민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일념을 안고 우리 군인 건설자들은 주야 전투를 벌여서 여러 동의 산림집과 수백 메트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도 번듯하게 꾸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택지구 주변에 수종이 좋은 여러 종의 나무를 심고 수천 평방의 잔디밭도 조성하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거리로 오고 가는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보더블로크 깔기 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검독지구 피해복구 전투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단숨에 공격 정신으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초리아전, 과감한 전격전에 벌려 한 달은 실이 걸릴 것으로 예정됐던 증산촌 침전지 초기 온재 공사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완성했습니다. 공사가 결속됨으로써 검독광업연합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함경북도 피해복구 현장에서 216사단 922 건설여단 황해남도리연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치열한 초리아전으로 피해적 인민들의 산림집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복구 현장에서 힘있는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으로 돌격대원들의 전투적 사기를 동업해주고 있습니다. 연석 공격전의 거세찬 불길 속에 전력, 석탄, 건재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에서 80일 전투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전력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데 이 중심을 두고 이 작전과 조직 사업, 이 지시를 보다 박력 있게 짜고도로 진행해서 전력 생산 목표를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력 발전소들에서 과학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내는 한편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수력발전 부문. 올해 그 물량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맞게 수력발전소들에서 소를 높은 수차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또 구조물 보수와 같은 이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같은 물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송변전 부분에서도 높은 전압에 의한 송배전 체계 구축 사업, 이 사업을 올해 80일 전투 기간에 기본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각 청년발전소 노동계급이 생산 성과를 확대해서 도안의 전투장들마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콧물피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갈과 모래가 지금 방수로 밑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처리하지 않고서는 전력 생산 출력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가당 끝에 전기식 굴착기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전기식 굴착기를 갖다 놓고 단 하루 동안에 소로를 구성하고 그날부터 그 작업이 착수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한 3천 입방 되는 토량을 처리했습니다. 출력이 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최근 세포군민발전소 건설장에서 무노미온제 공사를 위한 10만산 발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다시피 세포군민발전소에서 무노미온제 대발파를 10만산 대발파를 진행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해서 원재 성토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도 일정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발전소와 흥강군민발전소, 해양군민발전소, 원재들에서도 공사가 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세멘트 공장의 노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일별, 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참모 부서들 간의 협동작전을 강화하고 설비 정상 운영을 더욱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해서 균질화 및 운반공정을 새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세멘트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조선 봉건 정부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저들의 식민지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울사오조약을 날조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일제가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울사오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인민은 불법무법의 협작 문서를 날조해서 우리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이 조약을 날조해내는가 하는 것은 당시 조약 체결과 관련한 오전 회의가 진행되던 궁성 안팎을 수많은 기병과 법영 무력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또 궁성 앞에서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회의에서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조선봉건 정부의 대신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너 찬성이냐 반대이냐 따지고 들면서 반대하는 대신들은 일제 경찰을 동원시켜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갔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최고 주권자였던 거정 황제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수표와 국세의 날인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일제는 외부 대신 박지순의 도장을 훔쳐내서 제멋대로 도장을 찍는 날강도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덮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일제의 과거제약입니다. 우리는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들에 의하면 1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532만 700여 명, 사망자 수는 133만 1,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6일 하루 동안에 21만 1,900여 명의 감염자와 2,00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등록돼서 총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95만 4,600여 명, 68만 8,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메리카 지역의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제일 많은 미국에서 16일 하루 동안에 16만 9,570여 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8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152만 6,400여 명, 사망자 수는 25만 2,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자국에서 비루스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100만 명 개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6일 현재 미국의 감염자 수는 100만 6,522명, 사망자 수는 9만 8,542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은 자기 나라가 지난 시기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접촉 제한을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심지어 방역사업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 악성 전염병의 피해를 줄이자면 그 근원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생존 시간이 각이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비루스가 각이한 물체 표면에서 몇 시간 생존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동에서 4시간, 천과 목재, 마분지에서는 1일, 유리에서 2일, 불수강에서는 4일, 의료용 마스크의 겉면에서는 7일까지 자기의 활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비루스가 인체 피부에서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사람의 피부에서 9시간 동안 자기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류행성 돌림 감기 비루스는 사람의 피부에서 1.8시간 생존하는데 이에 비해 볼 때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류행성 돌림 감기 비루스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 현상이 의심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산림 체벌로 4억 2천만 헥타르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산불로 수백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타버렸고 피해가 심한 지역들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림 면적의 감소는 그대로 생태 환경 파괴로 이어져 생물 다양성에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세계적으로 포유동물과 조류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의 수가 반세기도 안 되는 기간에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생태 환경 파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폐라고도 불리우는 산림의 혹심한 파괴는 지구온난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